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테마 피부과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드름 흉터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드름은 누구나 다 앓고 지나가는 질환인데 차이는 여드름에 흉터를 남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드름이 났을 때 흉터를 남기지 않고 잘 치료하는 게 중요한데 피지 못하게 잘 컨트롤이 안 된 경우에는 이제 여드름 흉이 남게 됩니다. 여드름 흉의 특성은 다른 흉과 다르게 이게 약간 디프레션 된다는 거죠. 약간 움푹 들어가는 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드름 흉을 치료할 때 가장 고려할 거는 들어가 있는 피부를 평평하게 만드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혹 비유성 반응이라고 그래가지고 턱 부위에 여드름을 앓고 난 뒤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약간 예외적인 거고, 보편적인 경우에는 디프레션 스카라고 그래가지고 움푹 들어간 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부터 이제 여드름 흉에 대한 치료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많이 변해왔습니다. 치료의 트렌드도 좀 많이 변해왔고, 근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레이저 기계가 아주 많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기구나 아니면 화학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여드름 흉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죠. 여기가 이제 흉터 부위고 여기가 이제 정상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차 올라오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피부과 의사들의 숙제였는데, 레이저가 나오기 전에는 이걸 깎았죠. 이걸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 진피가 차 올라오게 했죠. 이런 치료가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근데 레이저가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재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이제 표피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피부는 크게 표피하고 진피가 되어 있는데, 이게 들어간 부분하고 안 들어간 부분을 보니까 이 표피의 두께는 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거는 이 진피의 두께가 되겠죠. 이 진피의 두께는 이렇게 차이가 나서 우리가 움푹 들어가 있는 거는 이 표피의 문제가 아니라 진피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안 지는 꽤 오래돼가지고 피부과 전문의들이 요 진피를 재생하는데 주력했는데, 레이저가 없을 때는 요 표피를 그냥 두고 진피를 재생할 수가 없어서 박피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박피인데, 박피는 깎는다는 뜻이죠. 깎아서 뭘 깎았냐면 표피와 진피를 깎았습니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깎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차 올라오게 하는 게 박피였는데, 이런 박피는 화학 물질을 이용할 수도 있고 레이저를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학 박피냐 레이저 박피냐 이렇게 했죠. 장점은 치료가 되게 잘 된다는 거고요. 단점은 요즘 세상에서 하기 좀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치료 기간이. 표피가 없어진다는 거는 상처가 난다는 뜻이고, 그러면 드레싱도 오래 해야 되고, 이게 이제 드레싱 끝나고 난 뒤면 우리가 다친 것과 마찬가지로 붉은 게 좀 오래 가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좀 하기 힘든데, 이런 경우를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여드름 흉터가 워낙 심한 경우에,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번이나 두 번에 없애고 싶을 때는 반드시 이걸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러한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요즘 주로 하는 건 이제 레이저 재생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레이저가 개발이 돼가지고요, 레이저를 쏴봤더니 말이죠, 이렇게 쐈더니 이 표피는 그냥 통과하고 진피의 구멍을 무지하게 많이 뚫을 수 있는 레이저가 있더라는 거죠. 이 원리는 어떻게 보면 간단했습니다. 빛이 물에 흡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였는데, 표피에는 물이 없고 진피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레이저를 쏘니까 진피에 물이 흡수가 되면서 구멍을 많이 뚫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진피가 재생이 돼가지고 이게 점차 올라가더라는 거죠. 이게 프락셀의 원리입니다. 이게 한 15년 전에 됐죠. 이게 프락셀의 원리인데, 이게 가장 큰 장점은
장점은 요 표피를 날리지 않고 여드름 흉터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요 껍질을 놔두고 이틀 재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치료 기간을 되게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차 올라오는 게 단축된다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복귀가 굉장히 간편해졌죠. 그래서 아마 요즘 여드름 흉통의 대부분의 90% 이상은 요 치료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학교생활이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치료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 이런 치료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프락셀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타룩스라는 레이저도 있죠. 스타룩스라는 레이저도 있고, 그 다음에 프랙셔널 레이저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 이런 레이저가 주가 돼가지고 이제 진피에 구멍을 뚫어서 재생시키는 게 이게 치료의 주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 탄력 레이저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탄력은요, 우리가 피부가 늘어지면 조그맸던 구멍이 커지게 됩니다. 조그맸던 구멍이 커지고 모공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리프팅 하는 기계, 뭐 써마지라든지 아니면 울세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그냥 리프팅 땡기는 데만 집중했었는데, 여드름의 흉터의 퀄리티를 굉장히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맞는다면 이렇게 리프팅을 해가지고 재생할 수 있는 레이저도 쓰면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게 많이 밝혀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울세라를 또 요즘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흉이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의 밑에를 보면 여기는 스프링처럼 조직이 이 밑에를 이렇게 잡아서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피부과 의사들은 이걸 끊어주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정말 칼로 이렇게 제거하기도 하고, 공기압을 넣어가지고 제거하기도 하고, 이걸 끊는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끊어내는 작업을 했는데, 울세라를 리프팅에 이용하다 보니까, 땡기려고 한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잡고 있는 조직들을 잘 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울세라는 초음파를 굉장히 강하게 만든 거라서 얘네들이 그 근막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막까지 들어가면서 흉을 잡고 있는 밑에 조직을 잘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세라는 크게 두 가지로 이용을 하죠. 리프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아져 있는, 늘어져 있는 모양을 잘 만들기도 하고, 밑에 잡고 있는 그 흉터의 조직을 끊는 작업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요즘은 울세라도 여드름 흉터에 같이 쓴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울세라는 거 리프팅 하는 건데 무슨 여드름 흉터에 쓰느냐 하는데, 이런 원리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드름 흉터를 치료한다 그러면 프락셀 레이저만 이용을 했습니다. 재생하는 레이저를 이용했는데,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공이라든지 아니면 늘어진 흉터도 좋게 하기 위해서 리프팅하는 레이저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간 여유가 더 있다면 요 진피를 약간 데워줄 수 있는 레이저들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V빔이라든지 이런 레이저들은 요 진피를 데워주게 되면 콜라겐이 역시 생성이 된다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드름 흉터는 그 레이저를 이용한 흉터가 대세를 이루고, 그것도 한 가지 레이저를 쓰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론을 같이 컴바인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균에 감염이 됐을 때 항생제를 이렇게 같이 쓰는 거는 컴바인 치료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수한 치료인데, 여드름 흉터라든지 다른 질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의 기전이 다른 여러 가지 치료들을 같이 한다면 한 가지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치료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